네, 안녕하세요. 서령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부를 이룰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는 양극화는 과거 어제보다 오늘 미래 앞으로 더 가속화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기보다는 밝은 면을 보면서 소소하게 행복감을 누리고 소확행을 확실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만, 마냥 행복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에 의해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게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인문학자들은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곤 하지만, 들어보면 돈보다 너무 당연한 가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건강, 인간관계 등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강연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돈을 넘어 놓치고 있던 다른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데, 그걸 걸러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칫 한쪽으로 밸런스가 붕괴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의 가치를 줄이고 다른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는 삶으로 좀 돌아가는 거죠. 저는 유튜브에 재테크나 돈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내게 행복을 주는 가족이나 친구나 인간관계, 건강, 모든 것들이 돈이 없으면 이루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가난을 탈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가난을 탈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고 하죠.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게으름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자기 주관적으로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만큼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정말 효율적으로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관계를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통 그걸 깨닫는 순간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수저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극복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극복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나이 4, 50이 되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밥벌이나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솔직히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걸 어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저도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쩌면 성인이 되기까지 가난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 받아보는 월급을 저축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직장을 잡았을 때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던 순간에 나중에 이제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위기의식과 그런 생각에 그냥 돈을 안 쓰고 모아두는 게 습관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 일을 그만하면 그냥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처음 취업을 하고 나서 자동차를 질러버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참기도 했어요. 비싼 차를 몰고 있지 않고 중고차를 몰고 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드는 기름값이나 점검도 받고 세금도 내야 해서 여러모로 소모품들을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적은 월급에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와, 역시 취업하자마자 바로 사는 차는 할부도 내야 할 텐데 진짜 주거비만큼 돈이 드는 게 맞고, 그렇게 살면서 20대도 멋모르고 직장에서 별 불만 없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일하고 버는 돈을 감가도 많이 내는 차에 태웠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돈을 자기 욕구에 맞춰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뭐 아버지들은 당연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돈을 못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 커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제 건강 문제가 있거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돈을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연을 끊기보다는 돈을 벌어서 집에다 가져다주는 상황이 또 적지가 않아요. 그런저런 상황들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하는 거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앞으로 희망찬 미래를 보는 상황이 베스트이긴 한데, 꼭 그렇지가 않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또 경제에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얼마를 투자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패착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빚은 그나마 좀 열심히 일하면서 갚으면 되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실패를 하면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과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의 마인드 차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고 생각이고,
부자들은 돈을 소비해야만 하는 소비재로 보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로 키우거나 나중에 열매를 맺혀줄 하나의 내 옆에 있는 나무로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본다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그냥 어차피 당장 써야 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보겠죠. 그렇게 1억이 모이고 2억이 모이고 4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과정은 이런 습관들이 누적되면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동안 수중에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이 직장에서 계속 압박을 해오고 앞으로 직장에 얼마나 더 버틸지도 모르는 상황과 몸은 점점 고장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국 가난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젊음의 시간을 상실을 하고 그 상황에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가난이 물려지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하루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